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방탄 입법, 방탄 예산, 아무튼 모든 것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검찰, 경찰, 심지어 감사원까지 탄핵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범죄 혐의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자 뒤로 정당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이미 국회의원 배지가 날아갈 이 중범죄 혐의자들을 살리려고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폭로한 이 법안 개정안, 이걸 보면 정말 민주당은 온통 부패 냄새가 질입니다. 이 인천 지역구인 이재명 의원, 인천에 특히 이런 범죄 혐의자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딱 걸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 주도로 정당법 위반 혐의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정치권에서 꼼수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민주당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이 피의자들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정당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모두 시효 완성으로 면소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자, 이에 민주당은 다른 선거법들과의 공소시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인데 여당이 억지 공세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건 정말 꼼수 중에 꼼수입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에는 범죄 혐의자들이 많을까요? 참으로 한심합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 관련 민주당 의원들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어 여권은 위임 설법이라고 비판합니다. 실제 이미 돈봉투 사건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현역 의원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이게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날아갑니다. 그런데 검찰 소환에 불응한 사람들, 똑같은 거의 비슷한 혐의인데도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을 소환조사 없이 바로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의 의원들 배지가 대거 날아갑니다. 이걸 피하겠다고 슬그머니 뒤로 정당법 개정안을 낸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9월 6일 국민들 모르게 발의했다. 과거의 범죄 행위에도 이걸 모두 적용하자, 이런 부칙을 뒀다.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9월 6일 날 슬며시 낸 바로 이 법안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모두 없던 것으로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말한 이 정당법 개정안,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이 정당법 개정안은 63조를 신설해 정당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6개월로 하는 내용입니다. 또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행위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소급 입법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전현직 민주당 의원 20여 명, 20여 명이 면소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분석입니다. 당 전당대회에서 돈이 오갈 경우 정당법 50조 당대표 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정당법 공소시효는 지금 현재 5년입니다. 이걸 6개월로 줄이자. 여권 관계자는 단기 공소시효가 도입되면 수사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며 형벌 법규는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깬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들켰습니다. 이 법이 통과돼도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정당법 공소시효까지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민주당의 소위 말해서 줄초상이 날 것을 우려해서 지금 이런 걸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이걸 그대로 두게 되면 민주당의 의원들 엣지가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다들 이
적용을 받게 돼서 이거 확정 판결까지 시간 좀 많이 안 걸릴 겁니다. 이러자 꼼수를 부린 겁니다. 자, 여당 내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는 법안에 이 박성민 의원 이름이 들어간 데 대해서 당혹하다는 기류도 합니다. 이 개정안에는 민주당 의원 14명과 친윤계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름을 올려서 모두 15명이 발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한 김교웅 의원은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인천이 지역구입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이렇게 개인의 범죄 혐의까지도 이렇게 감싸주려는 이런 법을 과감하게 낼 만큼 도덕성이 결여된 정당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지금 이 법 한동훈 대표의 말이 맞다면 정말 민주당은 참 염치도 없고 수준도 떨어집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돼도 이미 기소된 돈봉투 수수 혐의 건들은 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동아일보는 말합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를 떠나서 이런 법안을 냈다는 자체만으로 민주당의 도덕성, 정말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역시 참으로 망신스러운 정당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가 막 시작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특검 법안부터 이 제2표결하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자, 지금 여의도 인근에는 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민노총 등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광화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고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지금 집회가 한창인 가운데 이제 탄핵 표결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국민의힘 당론으로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제2도 반대 당론이 정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서울대의 이 기독교를 지지하는 모임,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2017년 만들어진 서울대 트루스포럼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 만약 탄핵에 찬성을 하는 의원들은 강력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는 그런 입장문을 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조경태 의원은 찬성표를 던진다고 했다가 오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후 반대로 선회했습니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찬성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대표도 했고 또 다른 당을 만들고 했던 사람, 지난 대선 때 이 윤 대통령과 함께 손을 잡으면서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시 본색이 드러나는 건가요? 아무튼 다른 건 모르지만 계엄에 대해서 비판하는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트루스포럼의 이 입장문, 앞으로 트루스포럼뿐만 아니라 모든 보수 지지 국민들은 명심해야 될 겁니다. 탄핵에 동조한 민주당의 부역자. 아무튼 트루스포럼의 성명서가 지금 국민의힘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동조자들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김은구 씨가 대표로 있는 트루스포럼이 대통령 탄핵 시도 엄중히 경고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트루스포럼은 이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이재명의 집권을 의미한다. 문재인보다 더욱 급진적인 종북 친중 사회주의 혁명이 추진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사그라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의
당부당에 관해 견해가 갈리고 있다. 과연 계엄 선포가 최선이었을까? 당 내부에서 토론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야당의 동조에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만행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의원들께서는 내부 분열로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과거를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란다. 이재명 주위에 죽어나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인가? 뇌물에 법까지 바꿔가며 기어이 무죄를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려는 시도를 목도하고 계시지 않았는가? 의원들께서는 그동안 이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하셨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다만 선거는 공공의 것이고 국민의 검증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문제는 선거에 대한 검증이 극도로 부패한 선관위에 사실상 일임되어 있다는 현실이다. 사실상 계엄으로밖에 선거 검증을 시도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해 당신들은 그동안 왜 침묵해왔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우리는 대통령 탄핵에 동조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영구적인 낙선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향후 대응을 진행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자, 트루스 포럼. 김은구 씨가 대표로 있는 이 포럼은 서울대학교에서 조직된 기독교적 가치관을 중시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체제 지지운동을 하는 보수단체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안철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전까지 당이 윤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탄핵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겁니다. 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인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 중립 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것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의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안철수 의원 이 말을 들으면 마치 자신은 정의로운 것처럼 행동하지만 국민의힘 다른 의원들은 바보들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기회에 또다시 한 번 더 대통령 꿈을 꾸는 거라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결의로 결국 비상계엄을 해제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6시간 비상계엄의 파문이 지금 국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 처리돼서 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 혹은 계엄 등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를 앞당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엄 파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민주당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국민의힘 의원을 빼고 거의 전원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국회에 보고를 하고 빠르면 6일, 늦어도 7일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회에 비상대의령이 내려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려면 200명, 3분의 2가 찬성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은 108명인데 이번 계엄 해제 결의안에는 18명이 찬성표를 던진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탄핵안에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배신자를 막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벌써부터 국민의힘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국회는 초비상 상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육당은 어떤 근거로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낸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결국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김영민 의원과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오늘 오후 국회의원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안, 민주당 박성준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하니 토요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대기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5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6일이나 7일 표결을 하겠다. 그러니까 7일 이전 6일날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안을 결국 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탄핵소추안에서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원천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의 원칙, 군인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정당제와 정당활동의 자유, 언론 출판과 집회 결사 등 표현의 자유 등 헌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맞을까요? 지금 일부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의결 없이 탄핵 계엄을 선포했다.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비판했지만 실제 국무회의는 열렸습니다. 과반 이상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게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어차피 국회에서 과반수가 이 계엄을 해제하라고 요구하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준비 없이 했는가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또 5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소통해서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다. 두 번 다시 박근혜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야당과 협상해 거국 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힘만으로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했다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평가한 홍준표 시장은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들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탄핵안 이게 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가지고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대통령 선거가 갑자기 실시됩니다. 이재명에게 살길을 주는 겁니다. 빨리 이재명의 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을 빨리 받는 것만이 나라를 위해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민주당 그리고 야6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6, 7일 중 표결에 붙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할지 다들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